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윤프로입니다. 자, 지금 주주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대들이 아마 다들 다르실 거예요. 그래도 다들 대부분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이렇게 클릭해서 영상 또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명절 인사드리려고 달력을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주식시장이 돌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몇 가지들은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좀 쉬는 날이지만 좀 이렇게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는 날인데 영상 찍는다고 칭찬해달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요. 영상 내용을 끝까지 좀 집중을 잘 해서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은 좋아요 정도만 좀 부탁 좀 드려보면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것보다는 이번 이제 개천절 되자마자 명절 연휴 시작하자마자 나왔었던 첫 번째 보도가 LNF 어두운 터널 끝 LFP로 실적 반등 노린다라고 해가지고 보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이 기사를 자세히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한 가지는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적 반등 내용 있죠. 어두운 터널 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적자 지속 상태였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실적 반등, 그러니까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올증권 같은 경우도 이번 3분기 흑자 전환 전망한다라고 해가지고 목표가 이렇게 올리고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KB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 보도 내용처럼 LFP로 반등을 노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LFP 양극재라는 걸로 이제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여기 한투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내년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FP 양극재 양산 능력을 갖춘 국내 업체가 LNF가 좀 유일무이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LNF 외에는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단독 밴더로 추정되는 게 또 우리 LNF인 거는 맞는데 이제 다 좋은 건 맞는데 일단 당장은 LFP보다는 일단 당장은 NCM 매출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보도 내용이 지난 4월달의 보도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NCMA95 신제품 수요 급증 올 연간 출하량 목표 상회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는 NCM 배터리, NCM 양극재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던 게 사실상 지난 4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반기 때, 이번 상반기 때 뭔가 반영되는 것보다는 올 연간 출하량 목표치 상향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 손익 회복 전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있고 뭐가 좀 되게 많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NCM에 대한 부분이 이 손익 회복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게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 내용이었죠. 요것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좀 보시게 되면은 3분기에 판매량이 다 좋았었다라고는 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10월 22일 수요일 5시 반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가온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10월 23일 새벽 6시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판매량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곧 있으면 볼 수 있게 될 텐데 이미 이제 판매량 역대급이다 해가지고 이미 얘기가 지금 너무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LNF가 지난 4월 달에 했던 내용이랑 이 신제품 수요에 대한 내용이랑 너무 이제 또 일치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께서 딱 아셔야 되는 거. 지금 지난달에 나왔었던 보도 중에 정부가 이 배터리 소재 할당 관세 0% 검토라고 하니까 또 중국 퍼준다라고 해가지고 또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가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이 댓글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청년들 일자리 잃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또 중국한테 또 일 퍼준다 해가지고 국내 소재업체 죽어라는 소리냐. 관세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중국 퍼준다라고 해서 막 또 사람들이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할당 관세 0%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LNF한테는 호재가 맞아요. 특히나 3분기 실적 내용에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2022년 보도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 배터리 소재 업계가 할당 관세 덕을 봤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케미라든지 양극재 관련 애들 보시게 되면 LNF도 보시는 것처럼 이 NCM 전구체를 포함을 해서 이 원재료 매입에 들어갔던 돈이 LNF 기준으로 5,639억 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데 이 세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530억 원이었거든요. LNF 기준 530억 원. 근데 530억 원인데 이 NCM 전구체 무관세 적용으로 해가지고 절감됐었던 그 금액이 2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비중이 이 NCM 전구체에 대해서 원가 비중이 엄청
맞기 때문에 일단 단장은 이 할당관세 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아요. 뭐 중국 퍼준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환영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주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호재인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무조건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 뭐 무조건적으로 그럴 거다. 뭐 테슬라부터 마찬가지로 뭐 리튬 가격도 물론 보기는 봐야겠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자세히 놓고 보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이번 7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7, 8, 9가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9월 마감하면서 가격 결국에는 올라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호조인 건 맞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흑자 전환을 못하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실게 되면서 실제 컨센에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으로서 예상 수치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뭐 증권사들도 다 같이 똑같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서 지금 다 흑자 전환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잘 시켜놨는데 우리 이번에 신주인수권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물량도 지금 많이 쌓여있죠. 그럼 만약에 이 실적 자체가 부합을 못하게 되면은 조금 치명상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실적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 시즌. 왜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제 9월 30일이죠. 그러니까 7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이 3분기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월이 돼가지고 뭐 LNF에 좋은 호재도 나와요. 뭐 하겠습니다. 다 좋아. 근데 3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은 이제부터 나오는 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 대한 내용이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언제 하느냐를 알아야겠죠. 그게 여러분들 언제냐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이제 이 실적 나왔었던 거 지난 반기 보고서 보시면 8월 14일이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반기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기준으로 2분기가 마감이 되죠. 그날로부터 45일 뒤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월 15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8월 15일이 뭐예요? 광복절, 빨간 날이죠. 그래서 8월 14일 날 반기 보고서로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3분기 7월부터 9월 30일 날 마감되고 나서 45일 뒤면은요 11월 15일입니다. 근데 11월 15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11월 14일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해서 이번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쭉 해가지고 뭐 실적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으면서 이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겠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LNF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실적으로 반영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견이 맞부딪히는 그 종목에 실적주에 돈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두 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만약에 단타를 칠 거야. 만약에 단타를 칠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코스피 지수 이런 식으로 막 솟구쳐 있는 이런 상황에 돈이 어디 빨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잘 아시는 것도 딱 봐도 반도체에 돈 다 들어가 있잖아. 시가총액 1위, 2위 얘네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상태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일단은 단타를 치는 게 맞죠. 딱 봐도 네오셈, 엑시콘, 심텍 이런 애들 보면 단타 치기 딱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타를 칠 거면 그게 맞는데 내가 만약에 단타를 칠 거는 아니야. 그러면 실적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정말 극한 예를 들어서 LNF인 것처럼. 그게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 이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려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잘 했죠. 이게 우상향을 잘한 이유가 뭐냐면 실적주예요. 그러니까 연간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작년 마감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마감을 이런 식으로 9,200억으로 마감을 한대요.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내후년은 1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마감 기준으로 거의 한 2배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대일렉트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주에는 잠깐 돈이 몰릴 수가 있어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시죠. 이런 식으로 잘 튼튼하게 잘 가는 게 실적주니까 연간 예상 실적 수치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작년 마감 기준 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보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양식품, 뭐 불닭볶음면이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주. 그러니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실적주기 때문에 이제 갈 애들이 많은 건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주로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주를 지금 이제 조금씩은 담아놔야 되는 시즌이 일단 맞다라는 거는 사실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보여드리는 게 이거 실제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0배
10배 이상 올랐죠. 뭐 지금 파마리서치, LIG 넥슨, 삼양식품 다 방금 말씀드린 애들이 다 10배 이상 오른 게 다 이런 식으로 실적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올해부터 해서 41배를 성장하는 기업이 지금 실제로 있는데 얘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주가에.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마감을 이렇게 적자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마감을 흑자로 마감하겠다고 해서 증권사에서 예상 컨센서스 수치를 올려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년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거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까지 실적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만 해도 서프라이즈인데 내후년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만큼 1392억이면은요. 기존 25년 대비해서 41배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번 실적주 시즌일 때 기본적으로 먼저 선반영되는 물량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머물러서 한 이쯤에 지금 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연휴 전에 얘가 수정이 됐어요. 원래 41배였었던 1392억이 2730억 원으로 수정이 되면서 이 컨센 예상 수치가 68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씩 반응이 오죠. 그러니까 이번 연휴 마감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돌파한 다음에 지금 살짝 눌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쪽에 돈이 들어가면서 살짝 눌렸는데 요 종목은 여러분들 이번 10월 3주차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부터 해가지고 매집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연휴 때 동안에는 매매를 못하지만 잠깐 개장했을 때도 매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 노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구독을 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따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이렇게 68배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별도로 종목 정보를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만 별도로 좀 공개하려고 따로 이렇게 영상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한 거니까 LNF 주주분들께서는 특히나 또 실적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중요성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NF 주주분들께 별도로 좀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댓글창에 있는 이 자동 문자 발송 요거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자동으로 문자 발송 되게끔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은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PC 쓰시는 분들은 요거 해가지고 네이버 폼 참여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이버 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요거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구독 누르셨는지 여쭤보는 거니까 요것만 하시면 끝이고, 어지간하면 그냥 문자로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되니까 핸드폰 보시는 분들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는 거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은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새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내용이 이번 신중히 수권부 사채 관련해서 권리 행사 기간 있죠, 여러분들. 권리 행사 기간. 권리 행사 기간이 이번 10월 9일부터입니다. 10월 9일부터인데 10월 9일이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빨간 날이죠. 그러니까 잠깐 개장했을 때 어떠한 파정이 있을지 신중히 수권 관련해서도 내용 한 번 더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LNF 주주분들은 또 구독해 놓으시고, 어차피 구독해 놓으시면 또 제가 매집하는 매집주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받아가시면 되고, 추가적인 다음 내용들도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또 내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또 추가적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